안녕하세요, 여러분. 솔트입니다. 저번 주에 엄마랑 통화를 하다가 엄마가 야, 정솔트, 이거 코로나 백신이 곧 나온다는데 이거 맞기도 걱정되고 안 맞기도 걱정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생물학 박사 과정 6학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 코로나 백신이 무엇인지, 어떤 기전으로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각각 회사마다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양생물학 레벨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늘자로 12월 14일자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해 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제 뉴욕의 ICU,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일하시는 간호사 선생님이신데 지난주에 FDA에서 파이자 백신이 응급사용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부터 바로 접종을 해버리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오늘 뉴스를 보니까 4개 회사로부터 총 4,4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했다고 뉴스를 보았어요. 이걸 보니까 내년 1분기 2월, 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이랑 영국은 지금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심각한 나라부터 시작하는 것 같고 한국은 조금 기다리면서 보고 있다가 다른 나라에서 혹시 부작용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지켜보고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회사의 백신을 계약을 했다고 하네요. 왜 어떤 백신은 한 번 맞고 왜 어떤 백신은 2번 맞고 이런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이러스 백신이 어떻게 각각 다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바이러스 구조를 알아야지 왜 이런 백신들이 생겨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바이러스 구조와 면역 반응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구조예요. 너무 심플하게 그린 감이 없잖아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 이런 바이러스 외피막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감싸주는 그런 단백질 구조로 된 외피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는 세포막에 있는 ACE2 라는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수용체와 결합하는 게 바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백질을 만들어낼 때 필요한 유전 물질인 DNA나 RNA가 들어있는데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RNA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을 하게 되면 어떤 나쁜 놈이 들어왔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좋은 항원 제시세포가 이런 바이러스를 탐지를 하면 T세포와 B세포가 더 활성화돼서 면역 기억이라는 것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역 기억이 구축이 되면 이번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다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번에 바이러스가 또 들어왔을 때는 더욱더 강력하고 더 빠른 면역 반응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이라는 거는 이렇게 면역 기억을 구축시켜줘서 다음번에 내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었을 때 내 몸에 있는 면역 체계로 이 바이러스를 죽이고 그리고 재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면역 활동을 촉진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구조를 사용해서 백신을 만들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백신의 종류는 불활성화 백신. 이 바이러스에다가 가열하든지 방사능을 하든지 화학적 처리로 이 바이러스를 아주 약하게 만든 형태의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지금까지 흔한 바이러스 백신의 형태고요. 이런 처리를 했기 때문에 주사로 맞아도 감염력이 없고 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중에 불활성화 백신으로 만들어진 백신은 중국에 있는 시노백이랑 시노팜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백신이 유일해요. 이 백신은 바이러스의 모든 구조를 다 백신에 넣어버리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올 때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만 담은 백신이에요. 아니면 BLP라고 해서 바이러스의 껍데기만, 이 속에 있는 유전 물질 없고 껍데기만 넣은 그런 백신. 그리고 세 번째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좀 들어본 RNA 백신입니다. 이 RNA 백신은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유전 물질인 mRNA 중에서도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부분의 그 mRNA 가지고 있는 백신인데요.
이런 주변에 바이러스 외피막이 없기 때문에 전혀 감염력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mRNA가 세포 내에 들어오면 체내에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항원 제시 세포들이 이 단백질을 탐색을 해서 면역 기억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큰 단점은 RNA 백신이 그동안 없었어요. 만약에 이게 안정적으로 잘 유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거의 역사상 처음 있는 RNA 백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이자와 모더나라는 회사에서 만든 백신이 둘 개 다 RNA 백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예 다른 바이러스의 껍데기를 사용해서 그 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mRNA를 주입을 한 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아예 다른 바이러스인데요. 흔히 여기서 많이 사용되는 거는 아데노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거는 사람들 감기 걸릴 때 옮는 그런 바이러스예요. 근데 문제점은 만약에 내가 예전에 감기를 걸렸을 때 이 바이러스를 이미 걸렸었다면 아데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기억이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보호가 되는 면역 기억이 구축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로는 사람이 걸려본 적이 없는 그런 감기, 다른 동물에서 유행하는 감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오는데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랑 존슨앤존슨에서 사용하는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존슨, 영어로는 얀센이라고 하나요? 얀센에서는 침팬지용 감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이제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에 스파이크 단백질에 RNA를 주입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가격 면을 보면 사실 가격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한국에서 건강보험이 다 커버를 해주지 않을까요? 미국에서는 가격이 조금 이슈가 되긴 했어요. 왜냐면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또 미국 건강제도 시스템이 좀 좋지가 않아서 각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가격적인 면에서 관심을 갖는 기사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면에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3. 아스트라제네카 그 CEO의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이 백신으로 이윤을 전혀 남기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게 확고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존슨앤존슨이 $10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RNA 기반 백신들이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RNA 기반 백신은 이거를 개발하는데 엄청난 그런 자원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연구에 투자한 비용을 뽑기 위해서 책정된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밝힌 대로 공짜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접종비 정도만 내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이런 가격적인 면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능에 대해서 보면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과 기사들을 보면 파이자는 95%, 모더나 94%, 그리고 얀센은 아직 임상 3단계가 안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모르겠고 아니면 제가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70% 효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는 웃긴 게 두 번을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얘네가 정했던 용량이 100이라고 치면 100을 한 번 맞고 그 다음 100을 맞았을 때는 70%가 맞아요. 근데 이 임상실험을 하던 와중에 얘네가 실수를 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50만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0을 맞았어요. 그 사람들은 90%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관계자가 얘기를 하기로는 자기네들이 실수를 하긴 했는데 아주 운이 좋은 실수였다. 결국 무슨 백신이 좋은 걸까 하면 일단 효능과 안전성 평가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믿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믿고 많은 나라 정부에서도 믿고 구매를 해서 접종을 하는 것이겠죠. 일단 백신의 그런 개발 단계를 보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과정이에요. 근데 올해는 특별히 지금 팬데믹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정말 많은 과학자와 이런 정부 관계자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게 원래 10년, 15년 이렇게 걸리는 그런 과정인데
이거를 정말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해냈다는 거는 엄청난 과학적 성취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대단한 일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들도 백신을 하나가 된다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임상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무수히 많은 시험 대상 약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되는 거를 추리고 또 1상에서 또 되는 걸 추리고 2상에서 또 추리고 해서 원래는 이만큼 많았던 약물들이 이렇게 1상, 2상, 3상으로 가면서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한 연구기 때문에 어디 회사 백신이 제일 좋을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접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미국은 소송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이 부작용 관찰을 주의 깊게 할 거란 말이죠.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뭐 백신이 나와도 안 맞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유방종주의자들이 많은데 과학에 대한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백신 맞으시고 우리 모두 아름다운 코로나 프리 월드로 돌아가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